자, 네 번째 소식. 자유한국당이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이 절연, 인연을 끊겠다라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내 혁신위는 오늘 박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 순서부터는 최우열 기자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탈당을 권유하는 발표 내용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2016년 4월 총선 공천 실패로부터 2017년 5월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 만약 자진 탈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헌 당규에 따른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개파 전행으로부터 비롯된 국정 실패의 책임이 가장 무거운 서청원 의원 및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 사실 지난달부터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에 대한 언급을 여러 번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공식적으로 자유한국당의 혁신위가 이 내용을 발표를 한 건데, 자, 이 발표 내용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당초 홍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승리할 때, 네. 당시만 해도 홍 대표 입장은 박근혜를 끌어안아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줄곧 그런 얘기를 하다가 한 7월, 8월 넘어가면서 스탠스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랬죠. 박근혜 출당론을 지방 순회를 하면서 언급하기 시작했고, 네. 그때 7, 8월경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홍 대표 취임 이후에도 정체되는 정체 또는 하락, 계속 그런 추세가 이어져 나가자 네. 홍 대표가 당초 취했던 보수 우파 통합 결집 이런 방침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네. 박근혜와 절연해야 된다는 새로운 방침도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정체가 오늘 혁신위가 발표한 박근혜 출당 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어쨌든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 친박 청산의 일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당 내에서 친박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 반발 없었을까요? 반발이 있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네. 반발이 있긴 있는데 굉장히 미약한 반발이 그래요? 해야 될까요? 어쨌든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너무 혁신위를 내세워가지고 뭐 좀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반발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오히려 홍준표 대표나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반발해라. 반발을 오히려 확실하게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서 우리가 인적 쇄신을 보다 선명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보수도 죽고, 지금 이제 각 정당이 전부 다 내년 지방선거 체제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한국당도 그렇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패배할 경우 이 홍준표 대표도 사실상 정치혁명이 흐지부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을 해야 되고, 그러기 전에 일단 이 박근혜 대통령 문제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 친박 뭐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통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오히려 홍준표 대표의 의향은 뭐 외통수일 거다 이렇게 처리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 친박 하면은 좌장으로 꼽히는 서청원, 최경환 의원, 이 두 의원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일단은 이제 뭐 서청원 의원은 특별한 내용을 아직 내놓지는 않았고요.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 부당한 처사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난 1월 달에 임명진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이미 당원권 3년 정지, 그때 처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대선 국면에서 홍준표 대표가 대선 국면에서는 지게작대기 하나도 필요하다 하면서 이제 그것을 다시 조치를 무효화하면서 끝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또 이렇게 탈당 권유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본격적으로 어떤 반발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좀 여의치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알려진 것은 일단 홍 대표랑 두 의원이 사전에 만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어느 정도 나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누나라고 불렀다는 이 친박계의 윤상현 의원. 자, 윤상현 의원은 탈당 권고 명단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홍준표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특정인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그건 안 되십니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도 공천 못 받았어요. 자신도 공천 못 받고 무소속으로. 여기 혁신안은 보니까 공천 과정에서 전행했던 사람이라고 이제 혁신안에 되어 있는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도 공천 못 받았죠. 네, 윤상현 의원, 자, 탈당 권고 명단에서 빠진 진짜 이유가 뭡니까? 기자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친박 수장이 두 분이 선택이 됐죠. 네. 최경환 서청원 의원이 선정이 됐고, 혁신위의 발표안을 보면, 이 친박, 기존에 이제 친박 팔적이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서청원, 최경환, 물론 포함되어 있고, 윤상현, 김진태, 이정현 등등, 네. 8명이 친박 팔적이다. 네. 이분들을 강하게 성토하면서 떨어져 나간 세력이 바른정당이었고, 네. 그중에 가장 선수나 연륜이 높은 수장이 서청원과 최경환 의원이었는데, 윤상현 의원은 약간 행동대장급이었죠. 그런 그 위치에서 지난 총선 때 공천 전횡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비난을 네.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 수장 두 분을 선택한 이유는 네. 당내 반발, 친박계 세력도 당에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 당내 반발을 고려한 통합을 염두에 둔 정무적인 조치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탈당 권고를 발표를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도 입장이 전달됐습니까? 그 입장이 어떻게 반응이 나왔습니까? 누구나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하진 않을 거라 많은 분이 예측하셨을 그렇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예측했는데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자진 탈당상이 없다라는 이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의 결정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만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안다. 그러니까 당에서 탈당 권유를 하든 제명을 하든 뭘 하든 그 당의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조치를 스스로 하지는 않을 것이면 나는 일단 재판에만 집중하겠다. 그런 의사를 밝혔다고 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탈당 권유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탈당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저는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 98년에 입당을 한 이후로 탈당과 입당을 반복하는 애증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탈당 기로에 놓인 지금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과거의 이 박 전 대통령의 모습, 목소리 하나 들어보시겠습니다. 결국 저는 속았습니다. 국민도 속았습니다. 한나라당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야당 때건 집권 여당이 되었건 천막 당사의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국민들에게 드렸던 많은 약속들이 지금 깨져가고 있지만 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좀 감회가 새로운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혁신위가 이 권고만 할 뿐이지 어떤 집행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앞으로 이 윤리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탈당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까? 자, 일단 한국당의 당규에 이제 따라야 되는데 일단 권고가 내려졌지 않습니까? 네. 탈당할 권고. 그다음에 윤리위에서 심사를 하고 이거 다 실무적인 과정입니다. 윤리위에서 심사를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최고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라가고요. 네. 최고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합의체 논의기구이기 때문에 네. 징계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박 대통령이 자진 탈당을 만약에 한다면 모양새는 어쨌든 좋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보이는 큰 그림은 자진 탈당을 안 한다면 제명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당 입장에서. 지금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는 네. 자진 탈당을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명 수순을 밟겠다 이런 기류가 강하고요. 네. 아까 친박들 기류를 말씀을 드렸는데 친박이라는 말 자체도 이제 의미가 없어지지 않았냐 이런 이제 당사자들은 약간 하소연을 하는데요. 네. 어쨌든 친박 진영에 있었던 의원들도 지금 플랜 B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청원 최경환 의원 만약에 이제 출당을 한다. 그랬을 경우 사실 이게 다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하기 위한 그렇죠. 수순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바른정당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통합을 하고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략을 세우고 있는 네. 그런 단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결정
이 결정, 말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연을 끊는 이 과정이 사실 바른정당의 입장, 방향을 정하는 데 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그걸 바라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바른정당 입장에서 보면 필요 조건, 필요 조건 전체가 아니고 필요 조건 중에서도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유한국당이 이 박 전 대통령 문제와 친박계 문제들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론 부분을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과거의 행태에 대한 반성 그리고 혁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이라는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텐데 지금은 그냥 출당과 친박계 정치적 책임론 여기만 딱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충분 조건까지 가기에는 좀 아직도 갈 길이 좀 멀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유승민 그 비대위원장 체제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유승민 비대위원장이 옹립이 되면 나머지 통합하였던 의원들하고 아마 당이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김무성 전 대표 지금 고문인데 둘이 뭐 뽀뽀하고 굉장히 화합하는 장면이 많이 연출이 되는데요. 두 사람은 DNA가 아주 다릅니다. 아주 다른 그 사람이 같이 갈래 갈 수가 같이 갈 수가 없는 유승민 그 전 의원과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원칙주의자고요. 그 원내대표 이런 거 할 때는 여자 박근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비타협적이고 자기가 옳고 정의라고 생각하면 타협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오래 했던 사람입니다. 누구와도 술자리를 부딪힐 수 있을 사람이고요. 명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 정치적인 정치적인 활동을 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행보는 지금 뭐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자유한국당의 이 혁신이 결정,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을 끊겠다라는 이 결정에 대해서 바른정당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유승민 의원 특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쇼하고 있다. 박근혜 출당은 한마디로 쇼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친박 청산 이 자체가 박근혜 팔아서 선거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또다시 상황이 바뀌니까 출당 결의한다. 상황 자체가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강경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또 한편 정병국 의원 발언도 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이건 보수 통합 같은 소리 하지 마라. 홍 대표가 척결 대상이다. 홍 대표가 나가야 대화가 가능하다. 이런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자강론자들 입장에서는 바른정당 내 그 자강파들은 이런 강한 그 부정적인 의견들 많이 내놨습니다.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그 자강론파들은 그런 반면에 김용태 의원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승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대선 때 내놨던 공약 같은 것들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10,000원 실현이라든지 탈원전이라든지 뭐 증세라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통합파에 있는 의원들은 이거는 보수의 가치하고는 조금 변형돼 있다. 그래서 일단 이념적으로는 저쪽하고 더 가깝기 때문에 뭔가 명분이 주어지면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기류가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해쳐모여야 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그렇군요. 지금 보수 세력이 움직이면 약간 초점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죠?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한다고 해서 그 어떤 지지율이 막 획기적으로 올라가고 보수 세력이 다시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활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이제 과거 부분에 대한 어떤 철저한 반성과 새로운 혁신 그리고 향후의 비전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그 시너지 효과를 걷어가면서 통합을 하더라도 해야지 과거에 우리 한 식구였는데 지방선거 앞두고 합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합쳤을 때 과연 국민들이 지지를 해줄 것인가. 근데 지금 논의 자체는 그렇게 전개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도 상당히 좀 그렇게 보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자, 보수 세력의 이합 집산이 지금 우선이 아니다. 그럴 때가 또는 그렇게 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 갸우뚱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